사랑받는 여성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의 정체를 당신은 아직 모르고 있다. 나는 왜 항상 먼저 연락하고 먼저 일정을 맞추고 먼저 참는 쪽일까? 싫어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쫓기는 느낌은 없고 소중히 여겨지는 실감도 별로 없다. 연애는 노력한 쪽이 손해보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은가? 반면에 특별히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왜인지 소중히 대접받고 사랑받고 계속 추구당하는 여성이 있다. 그것은 운도 우연도 아니다. 그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특별한 매력이나 테크닉이 아니라 훨씬 조용하고 훨씬 내면에 있는 것이다. 왜인지 소중히 대접받는 여성이 있다. 연애에 무리가 없고 사랑받는 것에 지쳐있지 않다. 이 사람은 그냥 둘 수 없다거나 왠지 끌린다는 식으로 남성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는 여성이 당신 주변에도 있지 않은가? 특별히 미인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상냥한 타입도 아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소중히 다루고 싶어지는 무언가가 있다. 그 무언가는 사실 깊은 내면의 원리와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등불 삼아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는 가르침이다. 타인의 평가나 애정에 자신의 가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이 자신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이다. 이 가르침이 사랑받는 여성의 모습과 겹친다. 그녀들은 누군가에게 채워달라고 하지 않는다. 외로움으로 누군가를 붙잡거나 불안해서 밀당을 하거나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스스로 자신을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 조용한 자립이 여유라는 형태로 스며 나온다. 그리고 그 여유 있는 분위기야말로 남성의 본능에 깊이 울린다. 그녀들은 의식하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을 치유하고 안심시키며 이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어 있다. 하지만 그것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다. 조용한 자존심은 매일의 의식과 습관에 의해 누구나 기를 수 있다. 즉, 당신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랑받는 여성은 어떤 메일을 보내고 있을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행동을 소중히 하고 있을까? 사랑받는 여성이 왜인지 가지고 있는 그것의 정체를 5가지 구체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풀어보겠다. 포인트는 어느 것이나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심플한 행동이다.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당신의 연애 분위기를 바꿔갈 것이다. 첫 번째는 나만의 시간을 지키는 마이룰이다. 그와의 시간도 소중하지만 나는 내 페이스가 무너지면 왠지 불안정해져요라는 상담을 받는 경우가 있다. 사실 사랑받는 여성에게 공통된 것 중 하나가 자기 시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있다는 자세다. 그에게 맞추지 않고 연애에 휩쓸리지 않고 매일을 자기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상대에게도 소중히 대접받는 이유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주 1회나 월 1회로 절대 움직이지 않는 혼자 예정을 먼저 캘린더에 블록해둔다. 이 날은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정한 혼자 시간을 미리 스케줄에 고정해둔다. 좋아하는 카페에서 독서하는 날이나 좋아하는 콘텐츠를 보거나 조용히 산책하는 휴일 아침 같은 것이다. 사람에게 초대받아도 움직이지 않고 그의 사정에도 맞추지 않는다. 그런 자기 예약된 시간이 있는 여성은 무의식 중에 상대에게도 이 사람의 시간은 쉽게 빼앗을 수 없다는 인상을 준다. 그것이 존중으로 이어진다. 스마트폰을 휴식 모드로 해서 알림을 컨트롤하는 것도 중요하다. 계속 메시지를 신경 쓰며 알림이 올 때마다 반응하면 연애에 쫓기는 상태가 된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을 끄는 시간을 먼저 정해두는 것이다. 밤 11시 이후는 알림 오프로 하고 답장은 다음 날 아침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다. 이 강약이 있는 것만으로 자신의 집중력도 돌아오고 상대에게도 기다리는 시간이 생긴다. 그러면 그는 항상 연결되어 있어서 안심이 아니라 연결될 수 있는 시간이 기쁘다는 감각으로 바뀌어 간다. 외부 평가 없이도 열중할 수 있는 테마를 항상 하나 이상 가지는 것도 핵심이다. 연애에 너무 열중하면 상대의 언동 하나로 일희일비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만의 열중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등산이나 예술이나 꽃꽂이 등 집중할 수 있는 배움이나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취미용 노트나 좋아하는 것 컬렉션이나 수제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다. 이것들은 타인에게 평가받지 않아도 즐거운 것이다. 연애가 전부가 아니다. 연애만이 자신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다. 그런 상태의 여성은 가볍지만 떠나기 어려운 존재로 남성의 눈에 비친다. 연애는 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스탠스를 가지는 것만으로 사랑은 더 자유롭고 기분 좋게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에게 너무 열중하지 않도록 당신의 캘린더에는 당신을 위한 예정이 먼저 들어가 있는가? 이 마이룰이야말로 나를 소중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결과적으로 그에게도 소중히 대접받는 첫걸음이다. 자기 시간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자신만의 시간이 있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상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다. 그 안정감이 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모든 시간을 상대에게 맞추는 사람은 점점 지쳐가고 관계도 불균형해진다. 자기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관계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건강한 개인이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기 시간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더 알아보자. 먼저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일요일 저녁에 다음 주 스케줄을 확인하면서 나만의 시간을 먼저 블록해둔다. 월요일 저녁은 운동하는 시간이고 수요일 점심은 혼자 좋아하는 카페에서 보내는 시간이고 토요일 오전은 취미 활동 시간이라는 식으로 정해둔다. 이렇게 먼저 자기 시간을 확보해두면 다른 약속이 들어와도 그 시간은 지킬 수 있다. 물론 때로는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 시간을 우선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기 시간에 무엇을 할지 미리 정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막연히 쉬어야지라고 생각하면 결국 스마트폰만 보다가 시간이 흘러가 버리기 쉽다. 이 시간에는 독서를 하겠다거나 이 시간에는 운동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정해두면 실제로 실천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자기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면 충전된 느낌이 들고 그 에너지가 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스마트폰과의 관계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특히 연애 중일 때는 상대의 메시지가 언제 올지 계속 신경 쓰게 된다. 하지만 항상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피곤한 일이다. 특정 시간에는 알림을 끄거나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는 습관을 들이면 훨씬 마음이 편해진다.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오히려 해방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상대도 당신이 항상 즉시 답장하지 않는다는 것에 익숙해지면 오히려 당신과의 대화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 자기만의 열정을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연애 외에 열중할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은 훨씬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것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취미가 될 수도 있고 봉사활동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은 상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에서도 여유가 있다. 그 여유가 상대에게도 편안함을 주고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예전에 관심이 있었지만 시도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지금 시작해보라. 요리 클래스에 등록하거나 온라인 강좌를 듣거나 동네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시야도 넓어진다. 연애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체감하게 되면 오히려 연애도 더 잘 풀리게 된다. 두 번째는 감정을 부드럽게 전하는 어휘력이다. 연애에서 가장 어긋나기 쉬운 것은 말하는 방식이다.
전하고 싶은 것은 같아도 말의 선택 하나로 관계의 분위기는 크게 바뀐다. 사랑받는 여성들이 의식하고 있는 것은 감정을 부드럽고 온화하게 전하는 힘이다. 너무 강하지 않고 너무 약하지 않고 응석도 명령도 아닌 부드럽게 닿는 말을 자기 안에 기르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나 표현이 그의 마음에 깊이 울릴까? 3가지 포인트로 자세히 살펴보겠다. 먼저 긍정적인 감정을 6가지로 분류해서 바로 언어화하는 것이다. 기쁘다나 즐겁다만으로는 감정의 섬세함이 전해지지 않는다. 사랑받는 여성들은 긍정적인 기분을 말로 표현하고 있다. 기쁘다거나 즐겁다거나 도움이 된다거나 안심된다거나 감사하고 있다거나 당신과 함께여서 조금 자랑스럽다 같은 말들이다. 섬세한 감정을 그대로 전하면 상대는 제대로 전해지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 다음으로 부정형을 희망형으로 변환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다. 이거 안 해줄 거야 라는 말은 상대에게 비난받는다고 느껴질 수 있다. 대신에 이렇게 말해보라. 이거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라거나 이거 해주면 더 기쁠 것 같아라고 말이다. 끝만 바꾸는 것으로 전하고 싶은 내용이 부탁에서 공감으로 바뀐다. 그의 마음을 닫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응해주고 싶게 만드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부드러운 전달 방식의 본질이다. 마지막으로 자기 말로 자기 기분이나 생각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랑받는 여성의 공통점은 자기 의견을 자기 말로 이야기하는 힘이다. 그것은 강하게 반박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럴 때 조금 거리가 필요한 타입이야라거나 기쁘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조금 당황하고 있어라는 식으로 상대에게 맞추지 않으면서도 각이 서지 않는 말투로 제대로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여성에게 남성도 본심으로 마주해준다고 느끼며 깊이 신뢰를 보내게 된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기대지 않고 자기 감정을 자기 말로 전하는 것이다. 그 솔직함과 지성이 그의 마음에 조용하지만 깊이 남는다. 연애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상으로 어떻게 말하느냐로 미래가 바뀐다. 감정을 부드럽게 전하는 방식을 조금만 다듬어도 당신의 말이 사랑받는 분위기를 띠기 시작한다. 감정을 부드럽게 전하는 것은 연습이 필요한 기술이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점점 자연스러워진다. 평소에 자신이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관찰해보라. 부정적인 표현을 자주 쓰고 있다면 그것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는 연습을 하라. 예를 들어 왜 연락 안 해라는 말 대신 연락 오면 정말 기쁠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게 된다. 또한 감정을 표현할 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좋았어라고 말하는 것보다 오늘 함께 저녁 먹어서 정말 행복했어 이야기도 재미있었고 음식도 맛있었고 뭔가 특별한 하루가 된 느낌이야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상대의 마음에 와닿는다. 구체적인 표현은 진심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다. 상대도 당신이 정말로 그렇게 느꼈구나라고 실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 상대의 반응이 두렵거나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자기 생각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러면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어긋나기 쉽다.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은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뿐이다. 물론 말하는 방식은 부드럽게 해야 한다. 하지만 내용 자체는 숨기지 않는 것이 좋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라. 저녁 메뉴를 정할 때 뭐든 괜찮아가 아니라 오늘은 한식이 먹고 싶어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점점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도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전하는 방법도 알아두면 좋다. 화가 나거나 상처받았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 그럴 때는 먼저 잠시 시간을 갖고 감정을 정리하라.
그리고 나 메시지를 사용해서 전달하라. 너는 왜 항상 그래가 아니라 나는 그때 좀 서운했어라고 말하는 것이다.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만 전달하면 상대도 방어적이 되지 않고 대화가 가능해진다. 이런 방식으로 소통하면 갈등도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그를 칭찬할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다. 그에게 더 의지받고 싶다거나 소중히 대접받고 싶다고 바라는 여성은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특별한 아름다움이나 헌신이 아니다. 그보다 자신을 인정해주는 여성에게 사람은 끌린다. 그렇다면 어떤 인정 방식이 그의 마음에 깊이 울릴까? 키워드는 작은 칭찬이다. 그냥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노력이나 고민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눈을 가지는 것이다. 그것이 그의 자기 긍정감을 키우고 이 사람 곁에 있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 작업보다 의도나 기풍이나 지속을 짚어서 언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그가 해준 것에 대해 고마워로만 끝내지 말고 그 배경에 있는 생각이나 배려까지 꿰뚫어서 말로 표현하라. 이 순서로 해줬구나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라거나 항상 그 세심함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대단해라는 식으로 말이다. 노력의 내용을 찾아서 언어화하는 것이다. 이 한 수고가 그의 자기 평가를 지탱하는 기둥이 된다. 공개 피드백으로 2배 효과를 내는 것도 좋다. 그에게만 칭찬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제3자 앞에서 슬쩍 칭찬하면 효과는 더욱 배가 된다. 그는 정말 센스 있어 항상 알아봐줘라거나 이 사람 예전부터 이런 점이 대단해라는 식으로 말이다. 남 앞에서 들으면 남성은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그것은 단순한 아첨이 아니라 신뢰받고 있다는 실감으로 바뀐다. 칭찬 부탁 실적 공유의 칭찬 루프로 그의 자기 효능감을 고정시키는 것도 효과적이다. 칭찬은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흐름으로 만드는 것이 포인트다. 먼저 작은 것이라도 칭찬한다. 신경 써줘서 정말 기뻤어라고 말이다. 다음으로 가벼운 부탁을 한다. 다음에도 그런 거 또 부탁해도 될까라고 한다. 그리고 실천되면 다시 공유한다. 역시 부탁하길 잘했어. 그때 도움이 됐어라고 말이다. 이 흐름이 계속되면 그의 마음에 나는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실감이 쌓여간다. 사람은 자기 힘을 끌어내주는 상대에게야말로 마음을 열고 싶어진다. 연애에서 작은 칭찬을 무기로 한다고 하면 남자를 띄워서 비위를 맞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정말로 끌어당기는 것은 보이지 않는 노력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전해주는 사람이다. 그것이 가능한 여성은 자연스럽게 신뢰 존중 애정의 순환을 일으킨다. 말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그의 존재 의의에 빛을 비추는 도구다. 칭찬할 수 있는 눈을 가짐으로써 당신은 그에게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바뀌어간다. 칭찬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평소에 칭찬을 많이 하지 않았다면 갑자기 칭찬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칭찬도 연습이 필요한 기술이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오늘 옷 잘 어울린다거나 그 아이디어 좋네라는 식으로 간단한 칭찬부터 시작하면 된다. 점점 익숙해지면 더 구체적이고 깊은 칭찬도 할 수 있게 된다. 중요한 것은 진심을 담아서 말하는 것이다. 형식적인 칭찬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정말로 그렇게 느낄 때 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칭찬할 때 주의할 점도 있다. 외모에 대한 칭찬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물론 외모 칭찬도 기쁘지만 그것만 하면 표면적인 관심으로 느껴질 수 있다. 내면이나 노력이나 성격에 대한 칭찬이 더 깊은 인상을 남긴다. 또한 칭찬이 너무 과해도 진심이 의심받을 수 있다. 적절한 빈도로 진심을 담아 칭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칭찬받았을 때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아니야, 별거 아니야라고 부정하기보다는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기뻐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상대의 칭찬을 존중하는 것도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네 번째는 감정을 너무 쏟아붓지 않는 감정의 샌드백 회피술이다. 연애가 잘 안 풀릴 때 대부분의 경우 원인은 감정을 쏟아붓는 방식에 있다. 상대가 차가워졌다거나 연락이 줄었다거나 왠지 거리가 생겨버렸다고 느낄 때 그것은 어쩌면 당신의 마음의 무게를 그가 혼자서 받아내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사랑받는 여성들은 자기 감정을 그냥 참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에게 너무 쏟아붓지 않는 궁리를 가지고 있다. 감정의 부담을 상대에게 떠넘기지 않으면서 제대로 전하기 위한 3가지 기술을 소개하겠다. 먼저 나 사실 제안의 3업 템플릿으로 불만을 정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라. 그가 약속을 갑자기 취소했다. 그때 감정 그대로 왜 항상 그래라고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3단계로 나눠서 전달한다.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나 메시지로 전한다. 무엇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를 사실로 전한다.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제안으로 전한다. 솔직히 못 만나서 실망했어라고 나 메시지로 말하고, 오늘 약속 갑자기 바뀌었잖아라고 사실을 말하고, 다음에는 못 만난 만큼 2배로 만나주면 기쁠 것 같아라고 제안하는 것이다. 이 전달 방식이라면 비난하지 않고 상대에게 개선의 여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감정의 열량을 자기 채점해서 하룻밤 재워보는 것이다. 불만이나 답답함이 생겼을 때 바로 전하지 말고 먼저 감정을 수치화해보라. 지금 기분은 마이너스 몇 점인가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20점 정도라면 그 자리에서 흘려보내도 문제없다. 80점 이상이라면 하룻밤 재운 후에 전하는 것이 낫다. 시간이 지나면 기분이 가라앉고 말 선택에도 여유가 생긴다. 반면 기세로 감정을 쏟아부으면 그의 마음에 또 그러는구나 힘들다는 인상이 남아버린다. 마지막으로 가스배기 복선을 가지는 것이다. 그 외에도 배출구를 만들어두라. 감정의 발산처가 그 한 사람밖에 없으면 아무래도 부담이 집중되어 버린다. 그래서 감정의 출구를 여러 개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본심을 말할 수 있는 친구나 뭐든 쓸 수 있는 일기나 땀을 흘릴 수 있는 운동 습관 같은 것들이다. 이것들은 모두 감정을 안전하게 내보내는 장소가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만 감정을 떠넘기지 않아도 된다는 안심감이 당신의 연애를 가볍게 해준다. 연애는 감정을 내지 않는 것이 미덕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는가를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한 여성은 자연스럽게 상대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더 함께 있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는 존재가 된다. 당신의 기분이 부정될 필요는 없다. 다만 잘 전달함으로써 받아들여지는 관계는 만들어갈 수 있다. 감정을 관리하는 것은 억누르는 것과 다르다.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다. 화가 날 때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표현 방식이다. 반면 화가 나는 이유를 차분하게 설명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은 건강한 표현 방식이다. 감정을 관리한다는 것은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을 자기 채점하는 습관은 매우 유용하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잠시 멈추고 지금 내 감정은 몇 점인가라고 자문해보라. 숫자로 표현해보면 감정이 객관화되어 조금 거리를 둘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점수에 따라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할 수 있다. 낮은 점수라면 그냥 넘어가도 되고 높은 점수라면 시간을 두고 생각한 후에 대응하면 된다. 이 습관을 들이면 감정에 휩쓸려 후회할 행동을 하는 일이 줄어든다. 감정의 배출구를 여러 개 가지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연인에게 모든 감정을 쏟아붓는 것은 관계에 부담을 준다. 친구와 이야기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운동을 하거나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다.
특히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효과적이다. 땀을 흘리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부정적인 감정도 줄어든다. 또한 취미 활동에 집중하는 것도 감정 관리에 도움이 된다. 자기만의 감정 해소법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다. 5번째는 자기 긍정감을 스스로 충전하는 방법이다. 연애가 잘 안 풀릴 때 그 뒤에 있는 것은 자신에게 자신이 없다는 조용한 고민일지도 모른다. 그의 태도에 휘둘리거나 사소한 말에 우울해지거나 다른 여성과 비교하게 되거나 할 때 마음의 에너지는 조금씩 깎여간다. 하지만 사랑받는 여성들은 이 에너지의 잔고를 스스로 충전하고 있다. 즉, 그로부터의 말이나 평가에 기대지 않고 자기 손으로 나는 이대로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감각을 기르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자기 긍정감을 풀 충전하고 있을까?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3가지 소개하겠다. 먼저 아침에 어제 할 수 있었던 3가지를 적어보는 것이다. 자기 긍정감이 낮을 때일수록 못한 것에만 눈이 간다. 이럴 때 추천하는 것이 어제 할 수 있었던 3가지를 아침에 적는 습관이다. 일찍 일어났다거나 업무 자료를 제출했다거나 저녁을 균형 있게 만들었다 같은 것들이다. 어떤 작은 것이라도 괜찮다. 할 수 있었던 것을 보이는 형태로 만들면 내는 나는 나아가고 있다는 실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스위치가 된다. 다음으로 비교 대상을 남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으로 바꾸는 것이다. 온라인을 열 때마다 누군가의 충실한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그러면 무의식 중에 나는 전혀 안 되는 건가라고 느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그럴 때는 이렇게 전환해보라. 1년 전 자신과 비교해서 나는 어떻게 변했을까라고 말이다. 남과 비교하는 버릇을 자기 성장에 의식을 돌리는 습관으로 바꿔가는 것이다. 또한 팔로우 정리나 사용 시간에 타이머를 거는 것도 추천한다. 남의 화려함을 차단하고 자기 페이스를 지키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정돈된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다, 열심히 했다에 바로 작은 보상을 하나 준비하는 것이다. 성취감을 체감으로 뇌에 기억시키려면 보상 세트가 매우 효과적이다. 할 일을 끝내면 좋아하는 디저트를 먹는다거나 하루 열심히 했으면 좋아하는 카페에 들른다거나 귀찮은 일을 끝냈으면 느긋하게 목욕한다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었다와 조금 기쁘다를 연결함으로써 할 수 있는 나라는 기억이 뇌에 남아간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자기 긍정감의 축적이 된다. 연애는 자기 긍정감 위에 성립한다. 자신을 너무 탓하지 않고 자신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상대에게도 더 소중히 하고 싶다고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자신을 제대로 다루는 사람은 남에게도 그렇게 대접받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우선 오늘 자신을 아주 조금만 달래주길 바란다. 자기 긍정감은 하루아침에 높아지지 않는다.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분명 변화가 온다. 매일 아침 할 수 있었던 것을 적는 습관을 한 달만 계속해보라. 처음에는 3가지를 찾는 것도 어려울 수 있지만 점점 쉬워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작은 깨달음이 자기 긍정감을 높이는 시작이다.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다. 누구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비교는 대부분 불공평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만 보고 자신의 뒷면까지 전부 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성공만 보이고 그 뒤에 있는 노력이나 실패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비교하면 항상 자신이 부족하게 느껴진다. 비교 대상을 과거의 자신으로 바꾸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년 전 또는 3년 전의 자신과 비교하면 분명 성장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 성장에 집중하라. 자기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것도 습관화하면 좋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다. 잘했을 때도 당연한 거지라고 넘기고 못했을 때는 크게 자책한다. 이런 패턴은 자기 긍정감을 떨어뜨린다. 작은 성취에도 자신을 칭찬하고 보상해주는 습관을 들이라. 그것이 꼭 물질적인 것일 필요는 없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갖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는 것도 보상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랑받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5가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첫 번째는 나만의 시간을 지키는 마이룰이었다. 두 번째는 감정을 부드럽게 전하는 어휘력이었다. 세 번째는 그를 칭찬할 수 있는 눈이었다. 네 번째는 감정을 너무 쏟아붓지 않는 기술이었다. 다섯 번째는 자기 긍정감을 스스로 충전하는 방법이었다. 이 5가지는 모두 특별한 테크닉이 아니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쌓아갈 수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모두 자신을 소중히 하는 의식과 연결되어 있다. 연애가 잘 안 풀릴 때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움직여주는지만 신경 쓰게 된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다. 자신을 정성껏 다루는 여성은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접받지 않는다. 그것은 오라가 아니라 습관에서 스며 나오는 것이다. 우선 오늘 하나만이라도 괜찮다. 소개한 것 중에서 이것 해봐야지라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서 작게 시작해보길 바란다. 분명 조금씩 세상이 바뀌어 갈 것이다. 이 5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하나씩 시작하라. 이번 주는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에 집중하고 다음 주는 감정 표현 방식을 의식해보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실천하면 된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실수하거나 잊어버려도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다. 자신을 소중히 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존중받는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원리다. 자신감 있고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매력을 발산한다. 반면 자신을 싫어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은 그 에너지가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연애를 잘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과의 관계를 돌봐야 한다. 자신을 소중히 다루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고 상대에게만 맞추면 결국 지치고 만다. 그리고 지친 상태에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자신을 먼저 채우고 그 넘치는 에너지로 관계에 임하는 것이 훨씬 건강하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먼저 자신에게 씌우라고 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자신이 먼저 안정되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다. 연애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상대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상대를 행복하게 하려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결국 둘 다 불행해지기 쉽다. 건강한 관계는 두 사람 모두가 각자의 삶에 만족하면서 함께하는 것이다. 서로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고 지지하는 관계 말이다.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삶을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받는 여성들의 공통점을 다시 정리해보자. 그녀들은 자기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연애가 삶의 전부가 아니라 삶의 일부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연인이 있어도 자기만의 시간과 취미를 유지한다. 이 균형이 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녀들은 감정을 부드럽게 표현한다. 원하는 것을 명확히 말하되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다. 나 메시지를 사용하고 부정형보다 희망형으로 말한다.
이런 소통 방식이 갈등을 줄이고 이해를 높인다. 그녀들은 상대를 진심으로 인정한다. 거칠애가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의 좋은 점을 보고 말로 표현한다. 이것이 상대의 자존감을 높이고 관계를 더 깊게 만든다. 그녀들은 감정을 적절히 관리한다. 모든 감정을 상대에게 쏟아붓지 않는다. 다양한 감정 해소 방법을 가지고 있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한다. 이것이 관계의 부담을 줄인다. 그녀들은 스스로 자기 긍정감을 채운다. 상대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는다. 자신의 성장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보상을 준다. 이 내적 안정감이 관계에서도 여유를 만든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존중받는다. 그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 특히 연애에서는 상대에게 맞추려고 자신을 희생하기 쉽다. 하지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부터 시작하라. 연애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연인이 생기면 모든 것이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기 쉽다. 하지만 자신만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가치관과 원칙을 지키면서 관계를 유지하라. 상대에게 맞추려다가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관계 안에서도 당신은 당신이어야 한다. 자신다운 모습을 유지하면서 상대와 함께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다. 연애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한쪽만 노력해서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변하면 상대도 변할 가능성이 높다. 당신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상대도 당신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 당신이 감정을 부드럽게 표현하면 상대도 그렇게 하게 된다. 좋은 에너지는 전염된다. 먼저 당신이 좋은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 그 노력이 결국 좋은 관계로 돌아올 것이다. 연애에서 완벽을 추구하지 마라. 완벽한 관계는 없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이나 어려움은 피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다.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하지 말고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라. 그 과정에서 관계는 더 깊어진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불완전한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해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연애에서 기대치를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 상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 실망하기 쉽다. 상대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물론 기본적인 존중이나 배려는 기대해도 되지만 모든 것을 상대가 채워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다. 자신의 행복은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다. 상대는 행복을 더해주는 존재이지 행복의 원천이 아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관계가 훨씬 편해진다. 연애에서 소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많은 문제가 소통 부재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전하고 상대의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들어라. 추측하지 말고 직접 물어보라. 오해가 생기면 바로 풀어라.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어려운 주제도 피하지 말고 대화하라. 회피하면 문제는 더 커진다. 연애에서 신뢰를 쌓는 것도 중요하다. 신뢰는 관계의 기반이다. 신뢰 없이는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없다. 신뢰를 쌓으려면 일관성 있게 행동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 작은 거짓말도 신뢰를 해친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라. 또한 상대를 믿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의심하기보다 믿어주는 자세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다. 연애에서 감사의 표현도 잊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 상대가 해주는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지기 쉽다. 하지만 그것을 당연시하면 관계가 식어간다.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라.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가 관계에 따뜻함을 더한다. 상대의 노력을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라. 그것이 상대에게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해준다. 연애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의 가치도 생각해보라. 좋은 관계는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관계는 깊어진다. 서로의 꿈과 목표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라.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관계다. 연애에서 여유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너무 조급해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기 쉽다. 관계가 발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고 신뢰를 쌓아가라. 서두르지 마라. 현재의 순간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발전하도록 두라. 여유 있는 태도가 오히려 관계를 더 좋게 만든다. 연애에서 자신의 가치를 알아라.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누군가에게 선택받기 위해 자신을 바꿀 필요가 없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인연이다. 자신의 가치를 낮추지 마라.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하라. 그런 당신에게 맞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연애에서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말하라. 상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관계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것을 지키라. 그것이 자신을 보호하고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다. 연애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도 핵심이다. 연인이 생겨도 자신만의 삶을 유지하라. 친구 관계나 취미 활동이나 자기 개발을 계속하라. 연인에게만 의존하면 관계가 불균형해진다. 각자의 삶이 있으면서 함께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관계다. 독립적인 두 사람이 선택에 의해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연애에서 유연성도 필요하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는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라. 고집을 부리기보다 타협점을 찾으려 노력하라. 물론 자신의 핵심 가치는 지켜야 하지만 사소한 것에서는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한다. 유연한 태도가 관계의 갈등을 줄인다. 연애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도 도움이 된다.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에너지가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해결책을 찾으려 하라. 상대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라. 긍정적인 태도가 관계를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든다. 연애에서 인내심도 필요하다. 상대가 내 기대에 맞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럴 때 바로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주라. 물론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소한 것에서는 인내심을 가지라.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시간을 주고 기다리면 상대도 성장할 수 있다. 연애에서 유머 감각도 중요하다. 함께 웃을 수 있으면 관계가 더 즐거워진다. 너무 진지하기만 하면 관계가 무거워질 수 있다. 가끔은 농담을 하고 함께 웃어라. 웃음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유대감을 높여준다. 물론 상대를 비하하는 유머는 피해야 한다. 건강한 유머가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연애에서 추억을 만드는 것도 소중하다. 함께한 추억은 관계의 자산이다.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경험을 함께하거나 특별한 날을 기념하라. 일상 속에서도 작은 추억들을 만들어가라. 나중에 그 추억들을 돌아보며 함께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이 사랑의 증거다.
연애에서 배려의 힘도 무시할 수 없다. 작은 배려가 큰 감동을 준다. 상대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거나 좋아하는 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선물하거나 바쁜 상대를 위해 준비를 해주는 것 같은 작은 행동들이 관계를 특별하게 만든다. 배려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연애에서 존중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상대를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라.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라.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라.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 존중은 사랑의 기본 토대다.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다. 지금까지 연애가 잘 풀리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방법을 모르고 있었거나 아직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보라.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자신을 믿고 사랑하라. 그러면 당신에게 맞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당신의 앞날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당신은 할 수 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제 그것을 세상에 보여줄 시간이다. 사랑받는 여성이 되기 위해 특별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과 의식이 중요하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하나씩 실천하라. 분명 변화가 올 것이다. 당신의 사랑 이야기가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응원한다. 행운을 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그것을 잊지 마라.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 자신을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도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라. 당신의 행복한 연애가 곧 시작될 것이다. 화이팅이다. 당신은 분명 해낼 수 있다. 믿어라. 그리고 행동하라. 당신의 사랑은 당신 손안에 있다. 그것을 잡아라. 놓치지 마라.